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서울시에서 최근에 보면 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이 분담금 문제 그리고 분담금 폭탄으로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뭐 재건축뿐만 아니라요, 뭐 뉴타운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들도 마찬가지죠.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분담금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는 하고 싶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10년, 15년, 20년은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의 대장주 아파트들, 뭐 구정동 현대라든가 잠실에 있는 장미라든가 잠실주공 5단지, 대치동의 대장주인 음마 아파트, 기본적으로 20년, 25년, 27년씩 재개발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작한 지 27년이 지났는데도 재개발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주도 못했습니다. 그죠? 뭐 입주까지 앞으로 10년이 더 걸릴까요? 그럼 한 35년, 40년?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금도 자금이지만 기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한 오늘 희소식입니다. 구역 지정 날부터요, 입주까지 무려 5년 만에 재개발이 되는 지역들이 서울에 무려 18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5년 만에? 그러면 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 인가되고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이주 철거 입주까지 하는데 5년? 사실상 조합 설립 인가만 하는데도 5년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5년 만에 진행되는 곳이 18곳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지역인지 어떤 사업 방식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빠르면 2년 안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모아 주택입니다. 자, 최근에 이 모아 주택이요,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과 2년 전에 모아타운과 모아 주택이라는 것을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오세훈식 재개발 방식으로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게 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에 모아타운이 출발되면서 지금까지 총 85곳의 대상지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85곳 중에서요, 통합심의를 통과한 지역이 33개소. 그러니까 통합심의를 통과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재개발을 해도 된다라고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자, 통합심의를 통과한 지역은 앞으로 남은 절차가 관리처분과 이주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33곳은 앞으로 다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구역 지정된 지 2년 만에 33곳의 구역이 이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빠른 거고요. 근데 이 33곳 중에서요, 또 올해 연내에 18곳이 착공이 들어갑니다. 무려 세대수는 총 2677세대입니다.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이 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2년 안에 구역 지정부터 이주 착공까지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상상이 저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뭐 크게 뭐 칭찬하고 뭐 이런 거에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전 대단하다고 봐요.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누구도 못했던 것을, 사실상 우리가 재개발은 10년, 15년, 20년 걸린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제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새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신속통합과 모아타운인데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야, 어떻게 제가 2년 만에 이주를 하고 착공을 합니다. 무려 18곳의 재개발 현장에서. 대단합니다. 자, 구역 지정 이후에 2년 만에 이주 및 착공이 들어간다.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 정비사업 역사에 정말 기록될 만한 사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세종대왕이 와도 2년 만에 정말 세종대왕님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 1000가지 일을 했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한 부지런한 이 세종대왕이 현실 세계에 와도, 야, 이 정비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각종 이득에 관련됐고 반대파가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다 조합해서 2년 만에 정말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한다.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대한민국 정비사업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 모아타운은 과연 어떤 것인지 장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아타운, 모아주택의 장단점을 보면요. 자, 재개발, 재건축 등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서 사실상 이 수요자나 시공사의 선호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높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 뭐 단지 규모도 일반적인 대단지에 비해서 작고 정주 요건도 좀 부족하고, 특히 이제 요즘
새 아파트, 신축,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서 부각되고 있는 커뮤니티들도 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게 좀 열악하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 투자자들도 모아타운보다는 신속통합이나 좀 이런 것들이 좀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요. 시공사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15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 4000세대 뭐 이런 것들을 재건축하는 게 수익이 크지 1000세대 미만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거는 수익이 별로 안 클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시공사 입장에서는 대단지를 하면 할수록 마진이 높습니다. 작은 단지들은 마진들이 작거든요. 어차피 경비는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최근에 이런 대단지들, 우리가 인기 있는 브랜드 단지들이라든가 입지가 좋은 단지들이 최근 공사비 갈등 등으로 전기사업장들이 조합과 시공사들의 갈등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이게 사실상 요즘 문제예요. 금리가 올라가고 자재비가 올라가면서 지금 분담금이 2배, 3배로 뛴 현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체되고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요, 사업 기간이 엄청나게 짧습니다. 보신 것처럼 2년이라는 시간 안에 구역지정부터 공사가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변동이라든가 이자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가 있고요. 신속하게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스피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되게 분명한 거죠. 규모는 좀 작지만 물가 변동이라든가 이자에 대한 좀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고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서울시와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이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그리고 이런 신속통합 등 오세훈식 브랜드 재개발에 사실상 규제 완화에 상당히 적극적이죠. 뭐 7층밖에 못 올리는 지역,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을 20층, 25층까지 올리게 해준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혜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센티브도 많고 절차가 간편하다 보니까 사실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는 작지만 인기리에 지금 성황리에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스피드 있게 진행되다 보니까 공사비에 대한 갈등도 줄 수 있어서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아타운이라든가 모아주택은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거주자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모아타운이라든가 모아주택이 정주 여건이 열악하고 좀 이 반지하 비율도 많고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아주 높지 않은 지역에 많이 구역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사비라든가 공사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당연히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사비랑 공사비에 대한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도요. 이 주택보증공사 허그를 통해서 연 2%, 엄청나게 저렴하죠. 이런 2%의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물론 한정적으로 해주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주비라든가 공사비에 대한 스트레스도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자, 단점은 일반적인 대단지 우리가 1500세대, 2000세대, 뭐 3000세대짜리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 하지만 스피드 있게 진행돼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역 지정부터 지금 뭐 관리처분 인가까지 뭐 15년, 17년 걸린 사업장이 있어요. 이 15년, 17년 동안 조합 비용을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그죠? 설계 변경을 얼마나 많이 했을 거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건 결국 조합원들의 몫이 되는 건데 2년 안에 이런 걸 다 끝냈다? 그러면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자, 그래서 구역 지정 이후에 다 정리를 해보면 단 2년 만에 연내 18곳이 지금 착공이 들어가고요. 이 18곳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지금 15곳 정도가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33곳이 착공 예정입니다.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울시 1호 모아타운 주택인 광진구 구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자, 이 광진구 구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지역은 한양연립, 지금 여기가 이제 대상지잖아요. 대상지인데 한양연립을 이제 재개발해 갖고 이런 식으로 한 200 몇십 세대, 250세대인가 260세대에 대한 아파트 단지를 짓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요. 자, 서울시 1호 모아주택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이제 광진구 구이동입니다. 지금 이 빨간색이 대상지인데요.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연립주택. 한양연립이라고 하는 연립주택을 부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파트를 짓습니다. 이렇게 한 25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를 짓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지가 정말 입지빨이 최고다. 한번 보실까요? 자,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서
지하철 노선들이 영향을 미치는 노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노선 중에서 서울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큰 노선들이 2호선, 9호선,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 요런 라인들인데 이 지금 광진구 구이동에 있는 모아 주택 같은 경우는요. 2호선을 바로 끼고 있고 바로 앞에 강변 테크노마트가 있죠. 테크노마트가 있고 왼쪽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강변 구이동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쭉 일렬로 나열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잠실과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이 지금 본 물건지 대상지 바로 아래쪽에는요. 어디죠? 강변 고속터미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신세계에서 이제 이 지역을 어마어마한 첨단 업무, 오피스, 그리고 쇼핑 뭐 이런 타운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대상지 바로 위쪽 여기는 어디예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또 한양아파트가 재건축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성동초등학교, 광진중학교, 양남초등학교, 그러니까 초중고가 다 몰려 있어요.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은 또 학군 지역이거든요. 그 초등학교 바로 옆에 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대상지 주변으로는 굵직굵직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움직이고 있고 신세계에서 강변터미널을 개발을 시작하고 있고 한양아파트가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고 그 옆에는 또 재개발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우리 아파트에 있는 이 북쪽 지역 이 지역이 롯데캐슬이잖아요. 롯데캐슬 이스트폴 무려 평당가가 4천만 원. 내 분양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강북에서 최초의 4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나오는 데가 일반 분양으로 광진구 구이동인데 그 지역 정확하게 한가운데 아주 소규모의 이쁜 단지가 들어가는 게 광진구 구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유, 뭐 250세대짜리 뭐 들어가서 뭐하냐 나 저런 거랑 싫어. 그래도 할 거면 1000세대 이상 뭐 뉴타운이라든가 뉴타운급이라든가 뭐 노량진이라든가 뭐 이런 데 굵직굵직한 성수동에 있는 뭐 이런 데 한남 뉴타운 이런 데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돈 있는 사람들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모아타운이 어쩌면 정말 내 집 마련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큰 돈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획기적인 사업이다 정말. 작은 돈으로 연립주택을 하나 사서 이 지역이 모아타운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정말 입지빨이 끝내준 이런 지역에 내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지역을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이 대상지 주변으로 보면 앞서 얘기한 여기 강변 테크노마트 바로 옆에 동서울 터미널이 이런 식으로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동서울 터미널이 개발되는 이 자리 바로 바로 뒤쪽이 지금 250세대 아파트가 들어가는 자리고요. 그리고 이 바로 북쪽을 보면 뭐가 있죠? 바로 북쪽에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그죠?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한 25억씩 간다 치면 250세대짜리라고 하니까 얘도 저는 적어도 10억대 후반, 20억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러면 글쎄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강남 재건축보다 높을 것 같은데요. 저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물건지 바로 북쪽 지역에 길 하나 건너는 이스트폴이 이제 입주를 합니다. 300대 1의 경쟁률을. 그러니까 이런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평당 4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힘든데 모아주택은 그 옆에 있는 빌라를 하나 사놨더니 바로 옆에 내가 똑같이 20층짜리, 1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아주택 광진구 구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 2026년 8월 달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인데 그럼 2022년에 구역 지정이 됐으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년 구역 지정 이후 5년 만에 이 좋은 입지에 215대 세대짜리로 지상 15층, 지하 2층의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괜찮다고 느낀 게 요즘 새 아파트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주차 대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얘는 215세대인데 주차가 305세대에다가 피트니스 센터가 들어가고 공동 세탁장도 들어가고 입주민 카페테리아도 들어가고 휴게 공간도 들어가니까 250세대에 들어갈 건 다 들어가고 주차 공간도 넉넉할 거예요. 그죠? 이걸 조사해 보니까요. 전체 101명
그러니까 101명 빌라를 소유하고 계신 101명 전체가 102명 중에 101명이 재입주가 됐고 한 명만 돈 받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0세대 중에 조합원이 101명이니까 사업성도 괜찮아 보이고 어쨌거나 빌라를 소유하고 계신 101명들은 이렇게 개발되는 자리 한복판에 200세대짜리 15층짜리 커뮤니티가 있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은 저는 그런 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본력이 많지가 않아서 내 집 마련을 새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 또 이제 1호 이거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1호 광진구 구이동이고요. 모아주택이 있고 타운이 있거든요. 제 서울시 1호 모아타운은 강북구 번동입니다. 시범지구죠. 시범타운인데 우이천이 흐르고 여기는 역대급입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4월 달에 구역 지정이 됐고 2027년 7월 준공이고 현재 2주 중이에요. 야 이거 정말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센세이션한 게 어떻게 이 구역 지정된 지 2년 만에 2주를 할까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구역에서 엄청나잖아요. 그죠? 현재 2주 중이고 2027년 7월 달 준공 예정이고요. 올 6월 달 착공 예정입니다. 여기는 좀 규모가 큽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서 35층까지 올리는 거고 1242세대짜리 대단지가 들어가는 거고 역시 200세대짜리도 커뮤니티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또 많은 커뮤니티가 들어갈 거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장인뉴타운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월계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도 가깝고 GTX에 대한 영향권도 있고 또 동북선이 들어오면 이 지역이 또 개발이 될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강북구 번동에서 한 15년, 20년 만에 거의 최초의 진짜 새 아파트가 번동 최초의 새 아파트 1000세대짜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한 가격을 주도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에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벌써 이제 입주를 기다리고 이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번동이라든가 구이동에 투자를 했다면.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을 찬성하고 좋아할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보시면 빨간색 보이시죠? 플랜카드. 반대한다. 서울의 12개 동의 주민들이 모여서 모아타운 반대 집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재산권을 침해한다. 보니까 뉴스 기사를 한번 보니까 2024년 3월 6일자 기사인데요. 자, 모아타운 추진 움직임이 있는 서울 12개 동에 주민 5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은 재산권 침해다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켓 들고 막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석자들은 모아타운 추진 움직임이 있는 강남 3구와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등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의 소유자들로 구성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강남 3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위치들이 다 좋잖아요. 입지가 좋은 지역에 단독 다가구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저 같아도 모아타운 하기 싫어할 것 같아요. 왜? 거기서 월세 잘 받고 있는데 땅값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모아타운에 갖고 내가 아파트 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단독 다가구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땅들도 클 텐데 그죠? 이런 분들은 사실상 모아타운이 되면 정말 재산권이 침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켓 뜬 걸 보니까 일원동도 보이고 합정동도 보이고 반포 1동도 보이고 양재 2동도 보이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주민들이 좀 나와서 500분이 데모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월세 받고 살고 싶다. 우리는 재개발 원하지 않는다. 우리 그냥 여기서 월세 꾸준히 받으면서 살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으니까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아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양동이라든가 번동을 빼놓고도 33곳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반대하는 분이 많지 않아서 그 얘기는 다 지금 이주를 준비하고 있고 이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역 지정 2년 만에.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재개발이 빨리빨리 돼서 입주까지 되는 지역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대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게 내가 잘못해서 반대 세력이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한다면 모아타운에서 새 아파트 나도 한 5년 만에 입주하고 싶은데 물 건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아타운이라든가 모아주택을 투자하실 때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아타운 투자 포인트. 지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쪼개기가 많은 지역. 그죠? 빌라 연립 비율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지금 모아타운에서 18곳 이주 착공이 들어가는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냐면 단독 다가구 비율보다 빌라 연립 비율이 많은 지역들이 빨리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빌라 연립이 많으면 쪼개기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재개발이 돼서 수익성이 크든 작든 새 아파트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계속 안 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강남을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음마 아파트가 있고 청실 아파트가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는요, 27년째 재건축을 아직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업성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27년 동안 재건축을 준비하는 동안 사업성이 아주 좋아졌을까요? 계속 저는 과거 10년 전에 했을 때보다 사업성은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분양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금융 비용이라든가 이자 등 기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로 바로 옆에 청실 아파트는요, 대치팰리스라고 해서 지금 대치동의 대장주가 됐어요. 규모는 작지만 빨리 진행이 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빨리 진행이 돼서 아파트를 받아야지 더 높은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성보다 중요한 거. 단독 다가구가 많으면 사업성은 좋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될 확률이 상당히 적다. 하지만 지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사업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돼서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그때 이후에 수익률이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모아타운이라든가 모아주택에 투자를 하실 거면 반드시 지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모아타운, 모아주택. 저는 이런 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자, 첫 번째, 제가 써놓은 것처럼 소자본으로 서울의 신축 아파트 입성을 기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가점도 안 되고, 새 아파트 청약을 받고 싶어도, 자본금이 모자라.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도로는 구축 아파트 사기도 힘들어. 이런 분들. 나는 집 사는 걸 내 인생 끝났어. 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의 모아타운 예정지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빌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립들도 많고요. 그런 지역을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서울의 소자본으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시고 뭐 이러신 분들 자신감을 꼭 가지시고요. 나도 서울에 내 아파트,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내 자기의 암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가장 빠른 시간에 서울의 도심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게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이다 보니까 소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앞서 얘기했던 그런 지역들이 다 자그마한 빌라, 그러니까 매매 가격으로 따지면 뭐 2억에서 5억 사이 하는 빌라들이 부셔서 그런 어마어마한 아파트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이번에 110 대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택수에서 빠지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이나 길어서 싫어 이런 분들은 지금처럼 속도가 빠른 이런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투자하시는데도 좀 더 빠른 속도의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핵심은 그거죠. 가장 빠른 시간에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죠.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 세계 어느 나라도 재개발 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2년 만에 되는 나라가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고 정말 스피드한 나라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게 모아타운이고 모아주택이다. 그렇지만 소액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모아타운 모아주택 투자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전화번호 나가잖아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저희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세미나 선착도 20병으로 진행을 하는데 항상 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예약을 하셔야지 오실 수가 있고 세미나에 오시면 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아타운이라든가 모아주택 혹은 신속통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시장 분위기라든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는 시간이 꽤 길어요. 저희가 1부, 2부로 나눠서 하는데 한 3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좀 작정하고 내가 공부하겠다. 3시간 이상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